피부는 노랗다가 그때 필요하거든. 잘 보세요. 이런 문제 있잖아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봐야 될 게 차단을 한 누구? 금속판이야. 이 외부에 있는 이 실린더 판은 무조건 단열이야, 보면. 아까 그런 1번 같은 문제 빼놓고는 다 단열이야, 보면. 외부에 열이 출입이 없다는 얘기인데 얘가 출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꼭 봐야 돼. 여기 써 있지? 단열된 피스톤. 근데 뭐라고 돼 있어? 고정된. 무슨 얘기지? 열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쵸? 단열된 건 열은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 그쵸?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고정된 금속판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고정되지 않았어. 고정됐다는 표시를 이렇게도 하지만 가끔 이렇게도 표시한다, 얘들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있으면 고정된 표시야, 이게. 알겠니? 고정됐다는 건 압력이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자, 열 전달이 잘 되는 글이 많지. 이래서 니들이 어려운 거야. 그럼 너희들은 뭐만 찾아야 되느냐? 열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먼저 봐. 그 상태에서 지금 동일한 부피로 나눠져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 상황을 알고 싶으면 이렇게 쓰고 얘들은 요 둘 관계 하나, 요 둘 관계 하나 이렇게 나눠서 봐야 돼. 얘들은 고정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써 있는 말대로 본다면 지금 같은 양의 동일한 이상기체니까 얘는 없는 거야. 이렇게 지워. 알겠죠? 그럼 누구도 없어져. R도 없어지는 거야, 상수니까. 그럼 피부는 T인데 얘들 같은 경우는 V는 동일해. 이거야. 압력과 온도가 비례하는 거야, 얘들 둘이. 알았어. V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힌트가 들어올 수 있을 거라는 거지. A와 B는 열 평형 상태이다 라고 했어. 온도가 동일하다는 얘기야. 맞죠? 지금 온도가 동일하면 뭐가 동일한 거야? 온도가 동일하면 이렇게 보는 거지. 아, 얘들 둘은 비례관계니까. 그쵸? 그 다음 봐봐요. Q는 여기서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는 뭐가 일정하다는 거지? 압력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얘들은 피부는 노랗다 해서 이미 둘은 지워졌잖아. 요거 지워지죠. 뭐가 동일하니? 온도가 동일하다는 얘기야. 부피가 같으니까. 이해 갔어? 저 관계를 살피는 게 제일 처음이야, 지금 얘기가. 자, 그림 나는 가의 상태에서 A에 Q0, 외부에서 열을 줬어,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열을 주면 이 열이 여기도 통과한다는 얘기다. 이해 갔지? 여기 있는 열이 여기를 통과한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상승하겠죠. 이해 갔어? 자, 그렇다면 얘는 외부에서 뭐가 들어왔어? 이게 들어온 거야. 그치?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배운 연력학체 1법칙이 들어가는 거야. 뭐가 상승하고 내부 에너지가 상승할 거고. 그치? 거기에 뭐도 했어? 일도 했잖아. 이렇게. 이게 무슨 과정이지? 등압 과정이지? 기억나? 등압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생겼잖아. 자, 압력이 이렇게 있고 부피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이거하고 이거 중에 온도가 누가 높아? 이거 외우라겠지? 빨간색이 높지? 그럼 등압이라는 게 뭐였냐? 아씨, 아파. 아, 새끼 바꿔라. 아우. 하나만 걸려, 씨. 아무나 한 대 때릴 거야. 아우. 아, 누가 이걸 사갖고, 아씨. 공이라도 껴놓지. 요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있잖아요. 밖에 일을 했잖아. 그럼 에너지는 손실한 거 아니야? 얘 입장에서, 내부기체 입장에서는. 거기에다가 온도가 상승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됐고? 커졌고, 이걸 통해서 이것도 커진 거야. 그럼 Q가 일도 하고, 에너지도 높이고. 알겠어? 지금 열이 여기 들어오면서부터 얘들은 서로 열이 왔다 갔다 하는 놈이잖아, 얘들. 열차평형 되는 놈이면. 그러면 얘들 둘이 오로지 A가 Q0만큼의 델타 U 값을 높이지 않았어. 나눠 가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까는 여기가 뭐가 동일하니까 온도가 동일해서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상태는 얘가 온도가 높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미는 거지, 이쪽으로. 이해 갔냐? 그럼 저 C는 압력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지. 이 관계를 살펴봐. C하고 B 압력 어떠냐? 같지 않을까? 잘 봐. 이때 압력이랑 이때 압력이 같다는 얘기냐? 얘랑 얘가 같다는 얘기냐? 전자야, 후자야? 후자라고. 그렇지. 말을 그렇게 알아들어야지. 이 상태보다는 지금 이 상태가 압력이 세다니까? 알겠지? 그래서 얘는 부피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열이 뭐한 게 아니야. 얘한테 넘어간 게 아니야. 단열됐으니까. 얘 입장에서 외부에서 일을 받은 거야, 지금. 그렇지. 그럼 내부 온도가 어떻게 될까? 그런 얘기라니까, 지금 얘기가. 그 과정을 이해를 못하면 이 문제가 안 풀려. 문제 자체가. 알겠어요? 그렇다면야, 가에서 A와 C의 압력은 같다. 어떻게 증명할래? 이게 증명의 패턴이다. 이게 증명의 패턴. 알았어? 얘하고 얘하고 압력이 비례하니까 압력 동일했지? 그치? 그런데 여기서는 온도와 부피가 동일하니까 얘랑 같이 압력이 동일한 거야, 얘들은. 피부는 노랗다로 치고 간 거지. 그래서 거기에, 힘들어, 씨. 기억은 맞는 말. 니은 C 기체의 전체 에너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왜? E를 받았으니까. 내부 온도가 높아졌다는 얘기. 그 다음, Q0는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C 내부 에너지 증가량 합과 같다. NO. 여기 E를 했잖아. 이것까지 포함시켜야 돼. 봐. 문제는 되게 복잡한데 말이야. 전체적인 과정을 물어봐. 과정을.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누구 이용하라고? 피부는 노랗다를 이용해서 풀어. 그리고 NR은 무조건 지워서 푸는 게 좋을 거야. 니들한테 완자에 N이 어떻게 변하는 문제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 근데 그런 거 거의 안 나와. 그거 왜? 누구랑 겹쳐? 아보가드로. 니들 화원에 있는 문제랑 겹친단 말이야. 알았어요? 또 질문. 이거 외에는 없죠? 여러분 이거 한번 잠깐 봐봐. 이런 거 보죠, 이런 거. 무슨 기관이야? 그러니까 내연기관이지. 스털링 기관이지, 이거. 이건 무슨 기관이야? 카르노 기관이야. 잘 봐. 내가 말한 거 보이지? 무슨 과정이지, 이거? 등적이지. 같은 등적이지. 이게 뭘까? 그치. 잘 봐. 카르노 기관은 이쪽 오른쪽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단열 압축이야. 부피가 줄잖아. 얘는 뭘까? 그러니까 열의 출입이 없어. 다시 봐봐. 니네가 그래프를 바라볼 때, 이거 뭐를 한 거다. 이게 뭐를 한 거다. 이것들이 응용된 게 얘거든. 근데 이것조차도 해석이 안 되는 애들이 저걸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럼 맞춰, 몇 개는. 근데 막, 세로축을 T와 V로 놓거나 이런 거 애들이 마셔하는 거야. 뭐지,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야. 그것도 피부는 노랗다로 풀어. 알았어? 근데 이 과정을 보면, 여기에서 지금 이 전체적인 과정이 한 바퀴 도는 게 그들의 열 효율이거든.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거야, 이거. 알았냐?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건 여기서 배운 부분에 대해서 보는 거야. 지금 이 그림 오늘 배우는 거야, 사실. 근데 너희들이 배운 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라고 놓은 건데 해석되지? 여기 봐봐봐. 문제를 보면 한 바퀴를 삥 도는 내연 기관인데 다 써줘, 이렇게. 써줘. 이렇게 써준단 말이야. 알았어? 어디에서 열이 방출이 일어나? B에서 C잖아. 그지? 온도가 떨어지잖아.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된다고. 이게 무슨 과정이야, A, B가? 등원 과정이라면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등온이야. 무슨 얘기지? 일로 모두 바꾼다는 얘기잖아. 잘 봐봐. 일을 왜 하냐? 내부에서 에너지가 증가했기 때문에 뭐 일을 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럼 우리가 등압이 아까 뭐라고 했어? 일도 하고 온도도 높아지잖아. 얘는 뭐야? 받은 일을 모두
쓴 거라니까. 통장 잔고에 증가가 없다고. 이런 애들은 온도가 그대로라고, 내부 에너지가. 그지? 그 다음에 CA는 뭐 한 거야? 외부에서 일을 받은 거야. 그죠? 그래서 어디로 가? 지금 봐봐. C에서 A로. 단열 뭐가 되는 거야? 압축이 되는 거거든. C가 온도가 높아? A가 높아? A가 높잖아. 일을 받은 만큼 올라간 거야. 내부 에너지가 상승한 거라고.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 이거 드문이거든? 외부에서 일을 받았지? 근데 온도가 변했냐, 안 변했냐? 열이 빠져나온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을 오늘 배울 거라고. 알겠지? 그리고 가볍게 빨리 끝내고 특수 상대성 이론 들어갈 거야. 알겠죠? 자, 여러분,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을 합니다. 그렇지. 이쪽은 시간과 공간 단원이잖아요. 기본적인 출제 유형은 출제자가 물어봤을 때 상대성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묻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어떤 관성계에 있는지 묻는 게 제일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을 하나도 안 쓰고 보여줄 거니까 여러분들은 암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봐요.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얘가 나오면 요건 중상위 문제예요. 상대 속도가 나오면. 자, 이 상대 속도는 아이고, 상대방 속도에서 누구 속도를 빼는 거예요? 관찰자 속도를 빼는데 자, 이 조건을 보세요. 방향이 같을 때가 있고요. 방향이 다를 때가 있을 거야. 누가 크지? 이것만 알면 문제 풀립니다. 알겠죠? 네. 두 번째, 마이클슨이라는 사람과 몰리라는 사람이 분명히 빛은 파동이기 때문에 방향이 틀려진 빛은 도착이 누구 하나는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은 이거죠. 배가 물살을 타고 거꾸로 올라가면 속도가 어떨까요? 느리겠지만 같은 방향으로 내려가면 빠르겠죠? 그 정도의 상대 속도가 있을 거라고 실험을 했는데 결과는 똑같았어요. 정말 면밀한 실험을 했는데도 똑같이 계속 반복해서 나왔죠. 이들의 실험은 결론이 이거예요. 빛은 이걸 누가 가져간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적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관성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는 두 개의 좌표계가 있어요. 이거 말고는 볼 게 없죠. 두 개의 좌표가 있는데 하나는 무슨 계라고? 정지계예요. 하나는 운동계인데 운동을 하는 애가 관성을 따르려면 무슨 운동해야 돼요? 등속운동. 그래서 어디서든지 빛의 속도와 비슷한, 그래서 적어도 0.5c 이상이에요. 보면 항상 문제. 알겠죠? 그래서 얘는 등속도 운동을 하면서 조건이 빛의 속도와 가까운 속도로 달려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상태에서 보세요. 좌표가 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정지계와 운동계입니다. 이때 누가 누굴 보느냐 이거죠. 이렇게 보느냐.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보느냐. 여러분들 보시면 이 두 운동계가 정말 웃기는 게요.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보면 상대방이 움직여요. 자기는 멈춰 있고. 알겠죠? 이 운동계, 좌표계의 특징. 관찰자는 무슨 계다?
그렇지. 관찰차는 정지계다예요. 무조건. 움직이는 놈이 상대방이다 이거예요. 무조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주선을 그려주고 멈춰있는 애가 나오더라도 우주선에서 멈춰있는 애를 바라보면 우주선이 정지기가 됩니다. 무조건.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결론을 내리고 출발합니다. 관찰자는요, 신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우주선을 탔든 아니면 지구에 멈춰있던 관찰자의 시간이 있고요, 길이가 있을 거예요. 자, 관찰자가 있고 상대방이 있겠죠. 상대방은 무슨 개다? 무조건 운동계잖아. 관찰자는 무조건 무슨 개다? 정지계이고. 그래서 얘는 시간이 빠르게 흐릅니다. 얘는 천천히 흘러요. 얘는 길이가 수축을 하고요. 얘는 정상적인 일반적인 길이에요. 이거는 이제 부정 뭐라고 해야지? 고유 길이라고 할까요? 그냥 시험 문제는 이게요. 이게 전부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딱 보고요, 제가 니들이 봐봐 어디 시간이 많이 흐르지?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만 할 줄 알면 여기는 금방 풀려요. 문제.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키포인트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알겠죠? 왜 이런지, 이게 결과다. 사실 여기를 내가 엄청 많이 수년간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안 돼. 이건 사고의 문제인데 니네 소설책이 어려우면 어떻게 읽으래? 처음 읽고 끝 읽고 다시 읽으면 돼.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책은. 알았어? 이 결론이야. 이 결론에 지금부터 너희들이 적응만 하면 된다. 페이지 113쪽에 특수 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정이라는 게 있어. 그 가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오기 위해서 조건을 줘야 되는 거야. 야, 이 조건이 이거야 라는 조건. 봐봐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느냐? 보는 사람에 따라 운동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상대성 원리입니다. 이게 멈춰있는 사람, 그러니까 관찰자가 보면 있잖아요. 관찰자가 보면 어떤 운동이 그가 하는 운동의 모습과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뭐 지구에서 실험을 할 수도 있고요, 우주선에서 실험할 수 있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좌표계를 볼게요. 우주선이 있고요, 어떤 행성이 있어요. 여기에 사람을 놓을 겁니다. 우주복을 입었어요. 알았어요? 우주복 입었다고 칩시다. 맨몸으로 세는 거 아니야 이거. 그 다음 어떤 애가 여기서 이렇게 서 있고요, 얘가 빛을 위아래로 쏠 수도 있고요, 좌우로 쏠 수도 있고요, 공각 튕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실험을 하는 사람이 어딘가는 있어요. 잘 보세요. 얘가 빛을 위아래로 띵띵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출제자는 반드시 얘를 관찰자로 둬요. 다시요. 이 우주선 안에서 빛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출제자는 누구를 관찰자로 둔다? 밖에 있는 얘를 관찰자로 둡니다. 자, 얘가 0이고요. 얘가 철수예요. 실험을 한 곳이 반드시 운동계가 된다는 얘기야, 얘들아. 이해하는 척 하는 거지. 다시 봐봐. 상대성 원리라는 건 그런 거라고. 영희가 여기서 빛을 쏴서 위에 딱
거울을 맞고 다시 돌아오는 실험을 하고 있어. 그 우리가 보기에는 띵띵이잖아. 끝이잖아. 출제자가 물어볼 때는 얘를 관찰자로 둔다고. 이걸 얘가 봤을 때 어떻게 보이냐고. 그럼 얘가 관찰자면 얘는 무슨 개야? 그래. 아, 저 우전 탔는데 무슨 정리 이러지 마. 신처럼 생각하지 말고 니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출제자가 우주선에 있는 철수가 그럼 니들이 누가 되는 거야? 철수가 되는 거지. 얘들 둘을 바라보는 가스로운 것도 이게 아니라고 얘들아. 글로 들어가라고. 들어가면 얘가 정직이에요. 얘가 움직인다고. 얘는 띵띵 이 실험을 한단 말이야. 근데 얘가 바라보면 그 실험이 연직 상방으로 안 보인다고. 알겠어? 다시. 철수가 빛 실험을 하고 있어. 안에서 삥삥 이 실험을 하고 있어. 그럼 출제자는 얘가 바라보게 만들어놔. 출제자가. 그럼 얘는 무슨 개야? 정지개가 되고 얘가 무슨 개가 되지? 운동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시간이 천천히 흘러. 있잖아. 얘가 바라보면 얘가 시간이 천천히 흐른다고. 그리고 얘가 얘를 바라보잖아. 운동 방향으로 좌에서 우지 길이가 수축돼. 운동 방향으로 길이가 수축된다고. 얘가 바라보면. 반대로 봐봐. 얘가 여기서 실험을 하고 있어. 얘가 양쪽에 거울을 놓고 이렇게 양쪽에 거울을 놓고 광원을 여기다가 띵띵 이런 실험을 한다.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야. 이게 이 실험을 해. 그럼 실험을 하잖아. 얘가 운동개야 무조건. 실험 오는 놈이. 그럼 누가 정지개라고? 얘가 정지개인데 얘가 바라보잖아. 두 길이가 수축돼. 영희가 어떻게 돼? 수축돼. 이건 가만히 있어. 위아래는 수축돼. 행성 수축돼. 이것만 알면 돼. 일단 첫 번째 보는 관점만 딱 잡으면 그 다음 문제는 다 그대로 풀려. 알았니? 하다못해 봐라. 이렇게 있어. 잘 들어. 우주선 움직이고 있어. 맞지? 달, 지구, 목성은 멈춰있지? 자, 신의 입장으로 절대 보지 말라겠지만 신의 입장에서는 멈춰있는 애가 누구누구냐? 그래. 행성들이고 영이지. 움직이는 애는 철수지. 자, 만약에 철수가 바라보면 영이 어떻게 보인다고? 얇아. 운동이니까. 둘의 길이 어떨까? 좁혀져. 금방 가. 길이 수직해서 금방 간다고 얘가. 빛의 속도로 달리면 10만 광년이란 고유 길이가 수축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네가 생각한 만큼 10만 년이 걸리지 않아요. 너희들이 나중에 이걸 알면 이런 이론을 알게 되는 거야. 빛의 속도로 달리면 이 거리가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돼서 여기로 휙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시공간이 좁혀져서. 알겠어요? 그래서 100만 광년 가는데 몇 초도 안 걸릴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저렇게 먼 데를 언제 가나? 근데 아인슈타인 이론에 의하면 금방 가요. 길이가 왜? 우리 지구와 거기는 정직인데. 맞죠? 우주선을 타고 가는 운동계잖아. 걔 입장에서는 우리가 운동계인 거야. 우주선 타고 가는 입장에서는. 그럼 거리가 수축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되게 웃긴다니까, 이 이론이. 근데 다 설명이 돼. 그래서 무지막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야. 야, 근데 내가 이거 도입만 이렇게 했는데 니네 이런 의문 안 되냐? 그래, 이 하객 선생님, 잘 보세요, 선생님. 얘가 얘를 보면 얘가 시간이 천천히 흘러요. 근데 얘가 얘를 보면 얘가 시간이 천천히 흘러요. 아이고, 그럼 둘 다 천천히 흐르네요. 그런 말 생각 안 나요? 그렇게?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다시 끄집어낸 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운동계 정지기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죠.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지구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이게 패러독스라는 건데 지구에 이제 쌍둥이 형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는 우주선을 타고 갔다 와요. 우주여행을. 그럼 이 이론에 의하면 지구에 있는 애는 우주선에 있는 애보단 시간이 빠르게 흐르겠죠. 그래서 갔다 왔더니 얘가 젊은 거지.
얘는 늙었고. 근데 반대로 우주선에 있는 애 입장에서는 지구가 운동한 거잖아. 그 갔다 왔더니 지구인애는 젊어. 나는 늙었고.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우주선에 있는 애가 젊은 거야. 이론적으로. 왜 그런가 봤더니 힘을 받는 쪽을 운동계로 잡는 거야. 그 다음부터. 일반 상대성 이론은 그래. 힘을 받는 쪽. 왜? 우주선이 갔다 올라오면 하다못해 꺾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힘을 받는 건 걔라고. 얘는 아무런 변화도 안 받고 있고, 지구는. 이해 갔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 또 나온 게 뭐야? 이렇게 지나가면요. 이렇게 지나가면 예를 봐라. 0.9C, 0.8C 서로 상대속도 얼마 느낄까? 그냥 C야. 이거보다 빠른 건 없다고 그랬잖아. 근데 이건 있겠지. 야, 상상해봐. 너네가 정지계야. 0이야, 0이. 우주선을 타고 두 우주선이 지나가. 하나는 0.9C로, 하나는 0.7C로. 누가 시간이 더 천천히 흐르겠냐? 0.9C, 0.7C 중에 누가 더 시간이 천천히 흐르겠어? 0이가 보면. 그게 센스라는 거야. 아, 빛의 속도가 가까워가면 시간은 더 천천히 흐르는구나. 그지? 그래서 블랙홀 마지막까지 끌려가면 뭐라고? 시간의 지평선이라는 게 있어. 거의 빛의 속도 똑같은. 그러면 시간이 멈추는 거지. 니네 그 인터스텔라 봤어? 보면서 그런 생각하고 봤어? 와, 이러고 봤지. 그냥 그런 거야, 그런 거. 기본적인 개념이. 알겠냐? 그러니까 봐라. 똑같은 우주선이라도 0.9C가 있고 0.8C가 움직여. 막 달려. 그럼 니들이 바라보면, 서 있는 니들이 바라보면 누가 더 작게 보여? 0.9C가 더 수축돼. 이해 갔어? 네. 이게 기본이야, 이게 기본. 알았니? 자, 그럼 거기에 있는 상대성 원리 말고 두 번째, 광속 불변의 원리가 왜 필요했을까? 이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야. 빛은 정지계든 운동계든 어떻다? 똑같다. 빛의 속도. 그게 광속 불변의 원리야. 두 번째. 빛보다 뭐한 건 없다. 빠른 건 없다. 야. 무조건. 이거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와. 실험을 하잖아. 얘가 빛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든 이 안에서 실험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든 누구의 빛이든 빛의 속도는 똑같다는 얘기야. 알겠냐? 자,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을 페이지 115쪽에 보여주겠다. 이거 놓치면 끝장이다, 니들. 자, C. 현상. 이게 들어가, 이제. 잘 봐. 이미 니들은 정지계, 관성계가 출제자가 지목하는 그 포인트가 정지계라는 건지 알았지? 그지? 우주선에 타도 밖에 있어도 출제자가 만약에 우주선 있는 애를 지목하면 걔가 정지가 되는 거 알았지? 이제부터 동시에 상대성이라는 게 있어. 첫 번째. 이하고 똑같은 얘기야. 상대성 원리랑. 잘 봐봐. 한 관성계에서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은 다른 관성계에서 볼 때 동시에 일어난 것이 아닐 수 있다. 자, 이 말이 뭔 말일까? 이거 말 갖고 정말 장난 정말 많이 치거든, 이거 갖고. 그래서 니들이 사실 이게 없으면 이해가 안 가, 이 말이. 일단 봐라. 거기에 보면 니네 실험을 한 걸 누군가 봐봐. 실험을 누가 했냐? 우주선이냐, 바퀴냐? 우주선이지? 그럼 출제자는 누구를 정지계로 본다? 관찰자로 본다? 밖에 있는 애야, 무조건. 내 말을 들어봐. 실험을 한 애가 운동계라고, 무조건. 알았지? 그걸 밖에서 관측한다니까? 자, 먼저 우주선이 있는, 안에 있는 애 봐봐. 중간에 광원이 있고, 그지? 삥 오고 빛을 쐈어. 그래서 어떻게 도착해, 검출기에? 동시에 도착할 거야, 아마. 그지? 광원을 동시에 쐈으니까. 다시 말해서, 같은 거리에 있는 검출기가 있다면, 이 우주선 안에 있는 관찰자가 보면 얘는 동시에 도착할 거라고. 그런데 말이다. 밖에 있는 애가 봐봐. 이제 출제자는 밖에 있는 애거든. 우주선이 어떻게 움직여? 잘 봐. 얘가 우주선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에 광원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양쪽에 똑같은 검출기, 거리가 L로 똑같은 검출기가 있어요. 검출기가. 그럼 이 안에 있는 사람이면 동일하게 도착할 거야. 맞지? 그런데 빛은 어떻게 움직여? 이렇게 움직이겠지, 빛은. 맞지? 그런데 검출기 어떻게 움직이지? 밖에 있는 애가 보면 저기서 방향이 같을 때 다를 때 언제 속도가 빠르다고 했어? 왼쪽, 오른쪽. 어디가? 그렇지. 여기에 먼저 도착해. 이게 어려운 문제야. 알았어? 아, A, B가 있다면 밖에서 바라보잖아? A에 먼저 도착해. 이해 가서? 그러면 출제자가 이걸 묻고 싶겠지. 이 안에 있는 애가 누가 먼저 도착해? 이거 물어보겠냐고. 그러다 보니까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의 문제의 맹점이 뭔지 알아? 실험을 한 애가 반드시 운동계여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애가 정지계가 되는 거고. 이해 갔냐? 얘 실험 우주선이 했어? 우주선 밖에서 했어? 우주선이 했지? 그럼 반드시 얘는 운동계가 돼야 돼. 얘가 바라볼 거야, 반드시. 이해 갔어? 그걸 알고 문제를 푸는 거랑 그렇지 않고 하는 거랑 자연계열 애들은 문제를 읽어봐야 그 사건을 알 수 있잖아. 그림만 딱 봐도 알아지더라. 이거 운동계겠다. 라고. 이렇게 되면 얘가 바라보겠지? 얘 시간은 천천히 흘러. 또 하나, 이 길이 L은 수축돼. 이해 갔냐? 그렇게 알아두는 거야. 먼저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되는지 살펴보라고.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특수상대성을 막 설명할 때 어느 강연장에서 모르겠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보통 사람도 그럴 수 있잖아요. 당신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어. 해놓고 자,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마치 그 다음부터 아는 거야. 답을 아니까 궁금한 거지. 왜 이런지. 중학교 심리 아니에요? 너네 중학교 때 봐봐. 과학 점수 막 잘못 왔다가 100점 맞아요. 계속. 그럼 누가 뭐라고 물어볼 때 과학 잘한다고 하잖아. 아, 저 과학자가 될래요. 만약 과학은 굉장히 흥미있는데 빵점 맞아봐. 계속. 아, 전 과학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심리를 이용한 거야. 아인슈타인 머리가 진짜 좋은 거죠. 아인슈타인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왜 출제자는 얘를 운동계로 놓고 얘를 정지계로 놓는 실험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 봐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우주복을 입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광원이 빵 터져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해 갔냐? 잘 봐요. 그리고 자, 얘가 0이에요. 얘가 철수예요. 0.8C로 움직이고 있어요. 누가 정지기일까요? 누가 정지기일까요? 출제자는. 얘를 논다니까. 이게 실험한 애를 운동계로 만들어 논다니까, 그냥. 알겠습니까? 자, 이제 잘 상상해봐. 이게 최고 난이도다. 철수가 움직이는데, 둘이 동시에 도착하더래. 철수가 움직이는데, 둘이 동시에 검출됐어. 그러면 0이하고 A, B 거리 중에 누가 거리가 더 멀까? B요. A네. 근데 A가 더 멀지 않을까요? 자, 이제 화살표 그려볼게. 철수가 바라볼 때 얘 어디로 움직여? 얘 같지? 얘 어디로 움직여? 같지? 빛은 거리가 같다면 얘부터 도착할 거야. 그런데 동시에 도착했다는 건 이 사이가 멀다. 이거야. 니들이 이 화살표를 그려가지고 보지 않고, 아니, 안 보고 딱 알 수 있으면 끝이지. 그렇지 않은 애들이 많으니까 이걸 놓고 그려보라고. 아, 얘가 빨리 도착해야 되는데 동시에 도착했다는 건 이 거리가 멀구나. 이런 거야. 이게 최고 난이도야. 알았니?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 없잖아? 왜 얘가 정직이야? 우주도 탔는데 왜 운동계가 아니냐고 막 싸우는 애들 있어. 특수 상대성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그게 제일 포커스야. 자, 이제 봐봐. 페이지 115쪽에 동시에 상대성이라는 표현이 있어. 이게 오버 진화를 하면 뭔지 아냐? 만에 하나 실험을 했는데 검출기에 동시에 도착했다. 그 사건, 동시에 도착했다고 딱 사건이 뜨잖아. 그럼 관찰자도 바라보는 사람도 동시에 도착한 실험이 돼. 그건 사건이 그래. 지금도 A라는 그 광원, A가 아니죠. 그 가운데 있는 광원 S 프라임 있잖아. 거기서 땅 터진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거지. 동시에 도착했다고는 안 했잖아. 출제자가. 근데 만약에 동시에 도착했어요 라고 나오잖아. 그러면 우주선 안에 있던 그걸 밖에서 바라보던 동시에 도착한 걸로 측정을 해야 돼. 이게 상대성이 동시에 상대성이야. 알았어? 지금 이 얘기는 광원은 땅 동시에 터졌는데 어디에 먼저 도착하냐는 거지. 만약에 출제자가 이 광원이 아니라 동시에 검출기에 도착했다 그러면 밖에서 본 사람도 동시에 도착한 걸로 봐야 된다고. 지금 이게 이 문제야, 이 문제. 지금 이 문제.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심하면 돼. 사건의 동시성이라는 게 그런 거야. 얘는 동시에 상대성이야.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이후의 결과가 다르게 보인다는 얘기고, 만약에 결과가 똑같다면 똑같은 결과를 볼 수 있어. 밖에 있는 사람들도. 알았어요? 자, 거기 115쪽에 맨 밑에 그림 한번 보세요. 그림 보이죠? 이제 그림만 보고 알아야 돼. 얘들아, 그림만 딱 볼게. 주저리 뭐라고 써 있는데, 니들이 이 그림 딱 포맷을 보고 누가 정직일 거 아니야, 출제자가. 우주선이냐, 그 지구, 저기 행성에 있는 애냐. 누가 정직일 것 같아? 우주선이 정직이야. 왜 별이 정직, 저기 누구랑 S랑 같이 있잖아. 그지? 그럼 그걸 물어볼 거라고, 별 빛으로. 그럼 사건은 S가 일어난 거야, 사건은 분명히. 그럼 걔를 운동계로 놓고 S 프라임 입장에서 물어볼 거라고, 반드시.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그림만 딱 보고 찾아가는 거야. 넘겨봐봐. 자, 두 번째, 시간지연. 누가 일어난다고 했어? 운동계. 기잖아. 근데 가만히 봐봐. 운동계가 시간지연이다 이러지 말고, 사건을 일으킨 놈이 무조건 무슨 게 된다고 그랬어? 운동계지. 그때 걸린 시간이 고유 시간이야, 무조건. 알았냐? 그 사건을 일으켜서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라면 그 사건이 우주선 안에 일어났다면 우주선 안에가 고유 시간이고, 맞아? 그 다음에 우주선 밖에 있는 행성에서 실험을 했다면 그게 고유 시간이지. 질문. 실험을 하는 애가 운동계라고 했지. 걔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라고 했지. 그럼 그 고유 시간은 상대방의 시간보다 천천히 흐르냐 빨리 흐르냐? 천천히야. 저거 맹신하고 공부했으면 알아. 왜? 실험을 한 애가 운동계일 거니까. 100%. 알았냐? 실험을 한 고유 시간이, 알았어요? 관찰자의 시간보다 천천히 흐를 거라고. 왜? 실험을 한 애가 운동계일 거니까. 출제자는 반드시 운동계를 봐. 실험을 한 애를. 그 밖에 있는 좌표계에서 걔를 보게 만든단 말이야. 본인은 정직이죠, 100%. 이해 갔어요? 이것이 시간의 지연이야. 그래서 니네 보면 시간의 지연 쪽에서는 이렇게 알면 돼. 고유 시간이 누가 실험자가 한 시간 아니야? T가 있지? 관찰자 시간일 거 아니야? 무조건 이거야. 알겠어? 고유 시간이라는 건 실험을 한 사람이 한 거라니까. 얘 그럼 무조건 무슨 개야? 운동계일 거라고. 얘가 무슨 개고. 그리고 이 고유 시간이라는 건 뭐야? 실험을 한 애가 측정한 시간이잖아. 실험을 한 애는 행성에 있다면 걔 시간이 고유 시간이고, 우주선에 있다면 걔 시간이 고유 시간인데, 출제자는 반드시 그 반대편에서 보게 만든다니까, 그거를. 보는 놈이 정직이야. 얘가 무조건 운동계고. 이거야 시간의 지연이라는 게. 알았어? 그리고 속도차가 어떨수록, 야, 여기서는 웃기는 게, 정직에는 무조건 뭐냐, 속도가? 0이니까 그 우주선 속도가 빠르면 무조건 시간 지연은 더 많이 일어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맨 밑에 그림이 그거요. 맨 밑에 그림 보세요. 야, 이 실험 누가 한 거냐? 맨 밑에 그림. 그렇지, 우주선이 실험한 거야. 그걸 바뀐 애가 봤다는 거지. 그 우주선 안에서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인 거야. 그치? 그리고 그 빨간 선은 누가 측정한 거리지? 바뀐 애가 측정한 거리잖아. 빛의 속도로 달리면 거리가 그렇게 멀기 때문에 시간은 길게 흐른다는 걸 보여준 거야, 증명으로. 이거 우주선 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 면적 상방 띵띵 이걸로 보였겠지. 그죠? 다시 117쪽 봐봐. 자, 길이 수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더라. 니네가 그림을 딱 보는 순간 눈치를 채야 된다. 그 밑에 그림 봐봐. 지구하고 목성 있지. 그지? 그리고 어디에 있냐? 달에 어떤 애가 서 있지. 아, 이거 분명히 누가 관찰자다? 우주선 안에 있는 애가 관찰자라니까. 달에 있는 애는 지구와 목성 거리를 재잖아? 그지? 그럼 그 거리는 고유 길이가 되는 거야. 고유 길이가 뭔지 아니? 그 좌표계에 있는 길이야. 지구하고 목성을 중심으로 시험 문제 낼 거라고. 지구, 목성이 누구 좌표계에 있냐고. 달에 있는 애 좌표계잖아. 그럼 걔가 측정한 거리가 진짜 길인 거야. 고유 길이. 알았어? 그런데 누가 관찰자가 되어야, 우주선 안에 있는 애가 관찰자가 되어야 걔들이 운동계가 될 거 아니야. 길이가 수축한다고. 알았어? 반대로 물어보자. 그러면 달에 있는 S가 우주선을 바라보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내느냐? 잘 들어. 우주선이 운동계가 되는 거지. 그러면 딱 물어볼 문제가 이거밖에 없어. 잘 들어. 우주선 안에 있는 애는 우주선과 같이 있지. 우주선의 길이가 있을 거야. 우주선 안에 있는 S'은 우주선 길이가 고유 길이야. 같은 좌표계에 있으니까. 그걸 S가 바라보잖아? 그지? 그러면 길이가 수축되겠지? 자, 이제 뭐야? 고유 길이는 무조건 측정한 길이보단 커. 무조건. 왜? 그게 실제 길이니까, 고유 길이는. 이해 갔어? 그걸 알면 돼. 길이 수축이라는 게 그거야. 진짜 쟀는데.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달 S에 있는 애가 고유 길이를 재. 어떻게 잴까? V라고 있잖아, 속도. 우주선의 속도. 그지? V라는 속도로 간다면, 알겠어? 이 거리는 얼마나 나올 거냐? 그게 고유 길이라니까? V의 속도로 달렸을 때 나온 길이. 맞지? 그런데, 우주선 안에 있는 애는 길이가 수축됐기 때문에 자신의 속도로 달릴 때 짧게 걸린단 말이야. 시간이 천천히 흐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거리도 짧게 측정이 돼요. 알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요, 우주선의 속도가 V라고 하는데 이 V는 적어도 0.5c 이상이에요. 알았어요? 빛의 속도가 가까운 속도로 달린 겁니다. 자, 맨 밑에 미온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미온. 여러분, 미온이라는 게 중간권 이상, 솔직히 말하면 한 80km 정도에서 정말 엄청난 우주, 코스모레이라고 하죠. 우주선, 스페이스 셔틀 말고 우주선, 자외선 같은 그런 선이 왔을 때 물질이 딱 부서졌을 때 잠깐 나타나서 사라지는 애야, 미온이. 정말 엄청 잠깐 나타났다 사라져. 걔가 아무리 빨라도 지표까지 올 시간은 안 돼, 그 시간이. 그런데 도착한다니까, 지표에. 미온이 검출이 돼, 지표에. 아니, 수십 킬로인데 여기를 어떻게 내려오지, 얘가? 그전에는 이게 왜 그런지 미스테리로 남았다고. 근데 특수 상대성을 제시하니까, 맞아. 왜? 생각해봐. 미온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옆에 봐봐, 밑에 그림. 그 산이 누구처럼 보였을까? 미온 입장에서는? 오른쪽처럼 보일 거라니까? 왜? 미온은 정지계인데 이 산은 운동계잖아. 미온이 바라보면 수축되죠. 자기 시간대로 움직였는데 도착한다니까요. 이게 설명이 되는 거야. 우와, 신기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반대로 선생님, 그럼 우리가 미온을 바라보면 미온이 만약에 모양이 있다면 이렇게 요거 보는 거, 요거 수축돼. 우리가 그거 관측하려고 미온 보냐고. 미온 입장에서 봐야죠. 미온 입장에서는 지구의 그 고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미온이 바라봤을 때 지구의 공간은
운동계니까요. 이해 갔어요? 그렇게 짚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제부터는 실험마다 여러분들이 이럴 때는 이걸 보는 거고 저럴 때는 저걸 보는 거고 이제 시행착오만 거치면 여기는 절대 틀릴 일이 없어요. 알았니? 야, 전지적 작가시종으로 보지 말라겠어, 분명히. 알겠냐? 네. 오케이. 숙제 열심히 해오시고. 여러분, 다음 시간에 질량과 에너지라는 128쪽 있죠? 거기를 마무리 털 건데, 얘들아, 여기는, 졸면서 들어도 돼. 알았지? 쉽단 얘기다. 알았지?